자, DB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디벨로퍼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보시면 이렇게 SQL 디벨로퍼 이제 압축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SQL 디벨로퍼 이렇게 또 안에 보시면 SQL 디벨로퍼.exe 파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주 쓰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작업해 주실에 고정. 이렇게 해서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요. 좀 이렇게 딴 거는 제거를 좀 하고, 예. SQL 디벨로퍼를 이제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SQL 디벨로퍼는 이제 같은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만약에 돼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설정한 것에 해당되는 것을 옛날 게 있는데 그걸 쓰겠냐고 이제 임포트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시겠죠? 옛날에 설정한 게. 근데 지금은 처음 설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오를 누르겠습니다. 아니오. 되셨나요?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처음 실행한 걸로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아니오 만들어 주시면 얘가 실행이 되고요. 이 창이 지금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창. 자바의 그 AWT나 스윙 같은 걸로 만든 창입니다. 창을 만들어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든 창이에요. 아시겠죠? 창이라서. 자, 이제 보내기 허용은 이제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그 조금이라도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접속해서 오라클 접속 만듭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접속 클릭하시고요. 저희 이렇게 쓰시고요. 네임은 이제 로컬에 있는 시스 계정, 시스 언더바 시스 계정으로 만들겠다. 뭐 컴퓨터 이름 쓰실 때 이런 규칙을 잘하면 이게 서버 규칙을 정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앞에 서버 이름, 뒤에 계정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언더바 이렇게 쓰시면 아 로컬에 시스 계정으로 접속하고 있구나. 데이터 유형은 오라클이고요. 인증 유형은 기본값입니다. 그 기본값은 오라클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사용자 이름은 이제 시스 계정이고요. 저희가 롤이 있는데 롤은 관리자로 지금 접속하고 있죠. 그게 그 시스DB에 롤이 바꾸십니다. 이거는 시스 계정일 때는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롤을 되셨나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34로 썼기 때문에 1234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 유형은 기본인데요. 그 로컬호스트고 151이고 저는 XE가 맞는데요. 그 스탠더드 에디션이나 아니면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쓰신 분들은 ORCL입니다. ORCL. 그 익스프레션 에디션을 쓰신 분들은 XE가 맞고요. 맞고 아까 전에 이제 그 SQL 디벨로퍼로 접속해 봤을 때 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깔려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ORCL이라고 적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테스트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눌러서 접속이 성공 이렇게 상태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 사람이 보기 위한 요 사람이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서버 언더바 그다음 계정 쓰시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이름 쓰시고 비밀번호 1234 그다음에 관리자니까 sysdba 쓰시고요.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깔았다 그러면 그 호스트 이름이 로컬호스트인데 포트 번호가 151입니다. 그 포트 번호가 그 다음에 그 SID라고 있는데 얘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 익스프레션 H는 X인데 만약에 스탠드 세션이나 그 저희가 E나 SE나 그 SE가 스탠드 에디션입니다. SE나 E로 가신 분들은 이게 그 ORCL입니다. SID가 디폴트인 경우에 되시겠죠? 그래서 그 어떤 서버에 보시면 SID가 ORCL입니다 라고 지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그냥 X입니다 라고 지정해 주는데 X 요 버전별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X로 까신 분들은 익스프레스 에디션이고 그냥 스탠다드 에디션이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까신 분들은 ORCL입니다. 기본이. 그리고 테스트를 눌러보세요. 테스트를 누르면 접속이 성공했다라고 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눌러도 되고 접속을 눌러도 저장하고 접속을 시킵니다. 접속을 누르면 이렇게 창을 한 개, 워크스페이스 한 개 열어주시고요. 워크시트를 여기다가 뭔가를 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이 있을 만한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행 톡을 하시면 이제 상이 보이시고요. 아 얘가 너무 적은데요. 적으면 이제 그 환경 설정은 도구의 환경 설정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글자에 해당되는 거라서 지금 글자는 그 코드 편집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코드 편집기 여기 아래 보면은 그 글꼴 있으시고
지금 최대 크기 키울 수 있는 게 24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24가 책 크기라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요 크기가 제일 큰 거라서 되시겠죠? 크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접속을 만든다. 정보는 이제 잘 알아서 하시고요. 관리자 접속은 그 주의할 점은 이제 그 저희가 접속하는 이 접속을 했을 때 다시 정보를 보시려면 여기 접속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제 속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입력한 게 나오시는데 여기 롤이 sysdba다. 이걸 선택하는 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 틀리면 접속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꼭 해주셔야 되고 접속을 하시는데 그 주의점은 롤이 sysdba입니다. sysdba. 나머지 항목들은 적당하게 잘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잘 넣어서 사용하시면 워크시트가 한 개 열어준다. 되셨나요? 예, 관리 접속을 일단 해가지고 접속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일반 사용자, 일반 계정을 만듭니다. 일반 사용자에는 일반 계정 만들기와 이제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 야, 이거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구글링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글링. 특별히 저희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로그인해서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맨 처음 글을 보시면 여기 주석도 아주 잘 달아놨습니다. 사용자 권한 부여하기, 사용자 만들기. 여기 보시면 사용자 크리에이터 관련된 접속 생성도 가능하며 뭐 여기 사용자 생성하기부터 권한 부여하기 이렇게 돼 있죠. 되셨나요? 주석도 잘 달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 주석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사용자 생성하기부터 권한 부여하기에 해당되는 그랜트까지 이렇게 해서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항상 그 우리 개발자 인생은 복복 인생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되셨나요? 이 계정 이름이 뭘까요? 자바 제로제로. 때깔이 다른 게 계정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비밀번호가 뭘까요? 자바 제로제로. 되셨나요? 이해되시겠죠? 자바 제로제로한테 접속과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게 커넥트와 리소스입니다. 리소스도 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권한이 돌돌돌 말려져 있는 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작업이라고 얘기했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권한이 다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뷰 테이블 만들거나 이럴 때는 따로 이제 그 구글링에서 저희 카페도 무슨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제 크리에이트 뷰 테이블, 크리에이트 뷰 to 00 이렇게 한 개 더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시면 되고 그 나머지 것도 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F5 누르시면 돼요. F 누르시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서 여기 보시면 자바 제로제가 생성이 되었고 그랜트 권한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되게 쉽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것도 써먹을 것 같으면 저장해 둡니다. 컨트롤 S 누르시고 자 이제 그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은 요 메뉴의 위치를 밑으로 내려서 D 드라이브. 보통 이제 저장은 다 데이터는 D 드라이브로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DB 폴더 한 개 만들겠습니다. 이쪽에 뭐 이게 DB였는데 저희가 그 위치에다가 D 드라이브 위치에다가 새 폴더. 여기 새 폴더 어디 있지? 여기다 맨 위에 예 오른쪽 상단에 새 폴더 클릭하시고요. DB 엔터 주셔서 여기다 쓰시고요. 지금 만든 게 사용자 만든 거죠. 그래서 한글도 가능하십니다. 사용자 생성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둡니다. 되셨죠? 한글도 가능하시다고요. 아시죠? 영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고 저장해 둡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꺼내 쓸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오늘 배웠으면 이 소스를 그냥 긁어서 블로그에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검색할 수 있죠. 사용자 생성 이걸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스가 나오겠죠. 그럼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사용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슨 계정으로 접속이 된 상태? 시스 계정으로 접속이 된 상태. 시스 계정의 테이블을 막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DB가 날아갈 수도 있고 동작이 안 될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반 계정을 한 개 만들고 일반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DB 계정을 만들고 그 오라클은 계정 is DB입니다. 그래서 자바 제로라는 DB가 생겼고 이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DB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에 DB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자, 접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라클 접속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새 접속 클릭합니다. 여기에 로컬이니까 로컬 접속에 로컬이라고 씁니다. 자, 이제 로컬
사용하시고요. 언더바 씁니다. 그래서 자바 00 계정입니다. 이거 계정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이름만 잘 맞춰주시면 되고. 자, 여기 사용자는 이제 자바 00입니다. 자바 00. 아까 시스DB로 왔는데 기본값입니다. 롤이 기본값.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바 00. 지금 할 때 속성할 때 비밀번호 저장을 꼭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저장을 안 누르면 새로 고침하거나 뭔가 동작을 시키려면 다시 비밀번호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집니다. 다음에도 이제 접속을 할 때 비밀번호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냥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번에 로컬호스트고요. 151이고 엑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꾼 거는 요거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정보만 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되셨고 테스트 한번 눌러봅니다. 그럼 성공이라고 떴죠? 성공이라고 떴고 이제 다시 접속 이렇게 눌러오시면 그 워크스페이스가 열리는데 지금 로컬에 로컬 언더바 자바 00로 접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똑같이 지정을 해서 해주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지금 DB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DB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상단이 비어 있으면 접속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파일을 불러오면 접속이 안 된 상태로 불러와집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접속을 오른쪽 상단에 어디 DB에 접속할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만들면 자바 00 안에는 여기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테이블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만들어 놓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하라고요? 구글링 카페 같은 데 가서, 아시겠죠? 제가 이제 그 테이블, 보드 테이블, 게시판 테이블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create, 뭐 게시판 스키마 이런 거 아시면 되는데, 보드 뭐 이렇게 create 뭐 보드 board 엔터 치시면 여기 이제 그 이 오라클 스키마, 뭐 웹장 커뮤니티를 위한 오라클 스키마에서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그 전체 프로젝트를 위한 전체 스키마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create부터 드랍 create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으시고요. 전체 아시겠죠? 이런 건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거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처리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서 이게 뭐다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게시판 스키마 구조 모양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기 게시판 스키마 5208번 클릭하시면 크레이트에서 드랍부터 시퀀스, 그 다음에 보드의 히트까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트 시퀀스에서 크레이트 하시고 인서트 샘플 데이터 한 개 넣고 완전 적용 커밋 시키고 리스트 보여주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드랍부터 시작해서 게시판 테이블 시퀀스를 제거한다부터 시작해서 복사, 전체 복사죠. 글 전체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새로운 워크시트 엔드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뭘 한다고요? 게시판 만든다고요. 아시겠죠? 그 맨 처음에 이런 드랍할 때 이 보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얘가 오류가 납니다. 두 번째부터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제 F4 눌러보시면 데이터 여기 자료까지 전부 다 나오고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라고요? 자바 프로그램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바 프로그램 짜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하시고 맨 처음에는 오류가 이제 이렇게 만들리는 게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지우개를 지우고 한 번 더 F4를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 없이 삭제되고 생성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고치거나 하면 여기서 조금씩 고치면 되고요. 이런 쿼리들은 공부를 해라.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 면접 보러 가면서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전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를 좀 하셔서 그 우리가 하려는 작업들에 해당되는 것은 다 이제 공부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점 만들기 권한을 주는 것은 이제 카페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계정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일반 계정 접속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6번 이제 일부 게시판을 만들어 둡니다. 게시판 스키마 만들기. 스키마라고 이해하는데 스키마가 구조입니다. 이거 구조이고 구조는 create입니다. create에 해당되는 게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create 테이블 뭐 이런 거. 스키마라는 용어가 귀에 익으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스키마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이제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시거나 하시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테이블 내 세로 고침. 여기 바로 적용이 안 돼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세로 고침이 됩니다. 그 바로 적용시키면은 얘가 이제 이 적용하고 뭐 한 개 고치는데 계속 막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에 보면 이렇게 잘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잘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테이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TS도 잘 해놨고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연결해서 짜기만 하면 되네요. 그죠? 예, 내일은 프로젝트 만들고요. 프로젝트 만들어서 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짜는데 보시면 동영상은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을 만들면은 이제 자바 쪽 만드는데 1시간, 웹 쪽 만드는데 1시간, 화면 때 보는 시간 1시간, 그럼 2시간이면 충분히 다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취업할 때 게시판 정도 한 개는 잘 만들 수 있는 실력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편할 것 같으시고요.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기술 면접보단 대면 면접을 더 많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용어 정리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용어 정리. 기술 면접은 여기서 실습한 걸로 연습을 많이 해가서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면대면 이렇게 물어보면서, 용어 정리에 대한 거를 이제 스프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DB에서 뭐 이렇게 크리에이터 테이블 만들, 시퀀서를 왜 만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을 못하면 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학습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런 게 아닐까요 정도도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허풍을 떠시면 안 되고요. 비스무리한 거는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뭐 그런 거 이외에는 좀 이렇게 좀 안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전부 다 야 다음에 계속 하겠다고 계속 다음에 이번에도 다음에 이러면 또 면접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 정리 정도는 좀 이제 해놓고 가시는 게 면접 보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